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해당되는 수열 단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수열 이야기를 좀 해보죠. 수의 나열이라고 보이는데요. 영어로는 sequence라고 합니다. sequence. 수열은 수의 나열로 볼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함수로 볼 수가 있어요. 정역이 이건 내추럴 넘버 자연수의 약어인데요.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어떤 함수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n이라는 원소에 대해서 f를 건 게 fn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fn을 우리가 an으로 정의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an이라는 값 혹은 fn이라는 값은 이제 실수로 들어가는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수열을 우리가 통상 실수열이라고 합니다. 실수값 함수를 갖죠. 그래서 실수열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n번째 항은 우리가 ANA라고 되는 것이고 혹은 XN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런 등등의 BN, YN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집합하고 수열은 좀 다릅니다. 수열은 수의 나열이고 집합은 이런 수열 수들을 다 모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xn이 마이너스 1의 n승 이런 것도 수열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쓴다면 xn바 n인 n바 마이너스 1의 n승을 집합으로 모아오면 이 수열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값들을 다 모아온 집합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수열의 극한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수열의 극한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극한 리미트 혹은 수렴을 한다고 할 때 극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한번 정의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수열이 이제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게 되면 어디론가 이제 이 L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L이라는 값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1항일 때 1번일 때, 2번일 때, 3번일 때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 수열의 극한은 어떻게 정의하는 게 옳냐면 이 값들이 지금 AN들인데요. 혹은 XN들인데 이건 지금 A1이 될 거고 이게 높이가 A2가 되고 A3가 될 거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낼 때 a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이 l이다 라는 것을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정의는 n이 한없이 커지면 커질 때 an이 한없이 l에 가까워진다 라고 할 때 이제 이 극한을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한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모호할 수가 있죠. 언어적으로. 예를 들어 상수수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1 이런 수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수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1 자체가 그냥 그 자체가 극한인데 한없이랑 가까워진다라는 말은 가까워진다는 말 뜻 속에서 일치하진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일치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리수일 때는 1을 주고 무리수일 때는 0을 주는 이런 디리클레 함수 같은 경우에 0에서
극한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도 한없이 가까워지면 0에도 한없이 가까워지기도 하고 1에도 한없이 또 가까워지잖아요. 무리수든 유리수든. 그래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이게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 모호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지금 표현하기가 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와이어스트라스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L상의 임의 근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레이저 빔을 이렇게 한번 갖고 오면 똑같은 이제 이 반지름 길이를 입실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기호를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입실론 반지름 반경의 L 구간 안에 빔이 이제 쫙 들어오죠. 색칠이 딱 칠해질 거 아닙니까? 들어왔을 때 만약 입실론이 1이라면 어떤 큰 숫자까지는 알겠지만 어떤 숫자, 큰 숫자가 이게 존재를 해서 3번이죠. 이 같은 경우에 3번 이후로부터는 전부 다 요 레이저 빔 안에 다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실론을 계속 이제 변화를 주는 거죠. 임의의 양수 입실론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조금 더 도망을 가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그럼 2분의 1로 한번 줘보자. 빔을 이번에는 2분의 1로 이렇게 한번 줘보자. 이렇게 대충 그림으로 좀 봐주세요. 이렇게 줘봤더니 이번에는 n이 3, 4, 5번째 항부터 다 들어오더라 라는 의미. 2분의 1일 때는. 그러면 더 작게는 더 작은 빔일 때 어떻게 돼요? 또 그런 엄청 큰 n이 있겠죠. 더 작은 빔이 이렇게 쏘아지면 저기 한 10번째부터 또 계속 다 들어갈 거다. 그런 이런 일련의 상태들을 지금 표현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교과서적 증명보다는 우리가 명제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기호적인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의를 좀 해볼게요. 이제 와이어스트라스 정의고 뭐 영재학급에서 주로 쓰는 단골 논제입니다. 입실론이 던져질 때마다 입니다. 그래서 임의입니다. 임의의 입실론 양수. 입실론이 던져질 때마다 어떤 큰 지금은 그 수열 자체가 정의하기 자연수니까 어떤 큰 자연수 n이 있다. 자연수 n은 라지 n으로 쓰죠. n이라는 녀석이 자연수에 있어서 의존하는 거예요. 1일 때는 아까 3번이라는 넘버 이후부터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작은 양수에 대해서는 5번부터 쫙 다 들어오고 그런 의미를 지금 다 이렇게 의존하는 형태로 지금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n이라는 것은 입실론에 의존하는 형태로 존재하는 그런 자연수 n입니다. n이 존재해서 if n이 이미 이 n이라는 수가 그럼 모든도 쓸게요. for all n in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if n이 아까 정했던 large n보다 큰 모든 넘버, 모든 n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an하고 an하고 l의 거리 있죠, 거리. 이게 다 거리거든요, 지금. 이게 전부 다 거리잖아요. 여기까지 길이가 다 거리인데 an과 우리가 극한이라고 할 이 l 수렴값의 거리가 우리가 원하는 그 입실론 밴드 레이저 빔의 반지름에 해당되는 것이죠. 입실론보다는 작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복잡한 기호가 나왔는데요. 임의의 입실론 양수에 대해서 이 의존한 어떤 n이 있어서 모든 넘버에 대해서 만약에 3번 이후부터는 모든 an 값들이 l과의 거리가 우리가 원하는 그 작은 수보다는 항상 작아지게끔 계속해서 이제 조정이 된다 이 말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열의 극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이 가능해지는데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분의 1이라는 수열이죠. 극한은 뭘까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학교 수학에서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0입니다. 그죠?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된 거. 근데 이 정의를 만족하게끔 얘를 한번 증명을 해봐라 이렇게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한번 볼까요? 1일 때, 1항일 때는 1, 그죠? 2항일 때는 2분의 1, 3일 때는 3분의 1, 4일 때는 4분의 1,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정의를 만족하도록 하니까 처음에 임의에 대해서는 proof, 이렇게 입실론이라고 합니다. 얘를. 입실론을 그냥 던집니다. 그래서 입실론을 양수라고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임의로 던진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증명을 한다는 것은 이 뒤에 것을 만족하는 그러한 n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성을 보인다는 것은 이 구성한 형태를 입실론에 의존해서 n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컨대 입실론 양수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뭐 얘가 한 루트 2 정도의 구간이라면 반지름이 루트 2 정도면 1 정도부터는 작아질 거 아닙니까? 거리가. 그래서 그런 일련의 상태들을 지금 다 표현해야 되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결론 자체를 토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얘가 나오게끔 하는 게 목표니까 n분의 1의 절대값 빼기 l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0에 해당되는 거죠. 얘가 우리가 임의로 던져진 입실론보다 항상 작은 n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얘는 어차피 n분의 1이니까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n을 찾을 수 있겠는가는 뭐가 보장을 해줄까를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실수의 조밀성, 실수 아르키메데스의 성질,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따르면 실수는 상한이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한도 없고 상한도 없는데 실수는 굉장히 조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리수의 조밀성도 되고 실수의 조밀성도 되고 입실론이 던져질 때마다 어떤 큰 n이 자연수 n에 존재해서 such that n분의 1이 입실론보다 작게끔 하는 그러한 큰 n은 항상 존재를 하죠. 이해됩니까? 만약에 2분의 1이면 3분의 1로 잡으면 될 거고 뭐 루트 2분의 1이면 뭐 4분의 1 이런 걸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 n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르키메데스 원리거든요. 이게 이제 하한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n에 대해서 if n이 n보다 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부등호 방향을 바꿔보세요. n분의 1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바뀌죠. 얘는 아까 가정에서 입실론보다 작다 했고, 그래서 이런 의미는 결국은 얘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거니까 n분의 1 빼기 0이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의를 만족했습니다. 볼까요? 줄 꺼볼게요. 입실론 양수라고 하죠. 어떤 n이 아르키메데스 정리 때문에 존재한다. 어떤 n이 존재한다. 이건 이제 아르키메데스 때문입니다.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n은 지금 선생님 생략했네요. n이 n보다 크면 모든 n에 대해서 n이 n보다 크면 얘가 입실론보다 작다가 됨으로써 증명이 완료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간단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잠깐 언급하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임의의 양수 r 플러스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n이 존재한다.
such that 어떤 자연수냐면 n분의 1이 x보다 큰, 작은 그러한 n분의 1을 항상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게 아르키메데스 원리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아주 작은 양을 갖고 오더라도 그보다 작은 유리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n분의 1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얘보다 더 작게 하면 더 작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실수가 굉장히 조밀하다 이런 의미가 지금 아르키메데스 원리고요. 그런 의미 때문에 지금 입실론에 대해서 x를 입실론으로 보고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n보다 큰 모든 넘버부터는 이제 부등호가 이렇게 만족을 하니까 실제 n분의 1 an이죠. 얘가 an이 되는 거죠. an과 0은 l이라고 우리가 정했잖아요. L상의 거리가 이제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아르키메데스 원리도 사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사실은 완비성 공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완비성 공리. 그래서 결국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공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공리, 완비성 공리 하나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완비성 공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수학적으로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집합 X가 R의 부분 집합인데 공집합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완비성 공리입니다. 그리고 위로 유계입니다. 이 집합은 이 R의 부분 집합으로서 얘가 위로 유계다. 위로 닫혀있다 이 말이거든요. 위로 유계이면 반드시 상한이 존재한대. 상한을 우리가 수프리멈이라고 하는데 X의 수프리멈이 존재한다. 어디 상에서? 실수 R상에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얘가 X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아래로 유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로 유계면 똑같이 존재합니다. 어떤 게 존재하면 인피멈이 존재합니다. 인피멈 X가 R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새로운 기호를 하나 소개했는데요. 이 수프리멈하고 인피멈은 맥시멈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함수에서도 했었잖아요. 위로 밑으로 이렇게 빵꾸뽕이 나 있을 경우에 이 맥시멈은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이 값을 1이라고 했을 때 이 최대값을 1이라고 하지 않는 게 이 집합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건 상하는 1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로 이렇게 닫혀 있는 것을 위로 유계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상한이라는 것은 그 위로 유계인 놈들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을 상한이라고 하거든요. 수프리멈. 그래서 그런 수프리멈이 있다는 얘기인데 위로 유계인 놈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은 이상이라면 1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x 값들에 대해서 모든 y입니까? 모든 y 값들에 대해서 다 그것을 위로 지금 딱 받아주는 막 보고 있는 녀석이 상계라고 하는데 그런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최소 상계를 우리가 상한이라고 한답니다. 요거는 말로만 그냥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완비성 공리는 어떤 실수의 부분 집합으로서 이렇게 막 집합들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구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위로 이렇게 닫혀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이 집합의 상계라는 놈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만 이 집합들의 상계가 존재한다 이 말이 완비성 공리이고 그 완비성 공리로부터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라는 것은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미 양수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아주 큰 자연수가 있어가지고 얘보단 작은 어떤 자연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극한도 이제 이렇게 0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직관적으로 이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에요. 실제로는 이 정의 때문에 이것이 설명이 가능한 것이고 이 정의에 대한 이 자연수 n, 큰 n을 존재하는 이 테이크 이 자연수 n을 택하는 것이 바로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계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으니까 수렴하는 수열은 유계인지 한번 따져보죠. 첫 번째 정리입니다. 수렴 수열은 유계다. 이거 아주 당연한 거죠. 이게 수열이 수렴하면은
뭐 이래 갔다 이래 갔다 이래 갔다 가잖아요. 이렇게 어떤 이렇게 수렴값이 있을 경우라면 최소한 위로 이렇게 닫힌 이런 큰 M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수열이 지금 위로 다 이 M보다는 다 작다 이런 얘기예요. 수렴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유한계가 있으면 그 유한계도 다 유한계 중에서 최고 큰 놈을 딱 잡아주면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니까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의를 좀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렴 수열을 했으니까 이 수렴 수열을 우리가 AN이라고 합시다. 리미트 이렇게 쓸게요. AN이 어떤 L이라고 합시다. 수렴 수열이를 가정이니까 이 가정 때문이죠. 그럼 이 AN이라는 수열은 이제 위로 닫혀 있음을 보이면 됩니다. 어떤 수보다는 항상 작은 수라는 걸 보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M은 어떻게 찾으면 되겠느냐가 질문인데요. 일단 유의 정의부터 그럼 정확하게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유의 정의부터 좀 하고 가면 정의 수열 AN이 위로 유계 위로 닫혀있다 이 말이거든요. 위로 유계이다를 먼저 한번 정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냐면 얘는 기호학으로는 그렇습니다. 존재성이 먼저 들어가는 건 다르댔죠. 어떤 large m이라는 뭐 실수라고 해도 됩니다. 실수 R 플러스라 해도 되고 실수 R 플러스가 존재해서 뭐 R이라고 할까요?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음수여도 됩니다. R이 존재해서 모든 n인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인 n에 대해서 AN이 이 large m보다는 작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 말이 다 되죠. 수열이 막 있는데 수열이 막 1차원적으로 보면 수열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래 막 있습니다. A100, A11 이렇게 막 있으면 모든 n에 대해서 이렇게 막 쿠는 라지 m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는 이 존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수열들이 전부 다 이 m의 바운드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위로 유계다. bounded above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upper bounded above라고 하는데 어쨌든 위로 유계다라는 건데 수렴 수열이 유계다는 것은 위로 유계이기도 하고 아래로 유계이기도 할 때 유계라고 하거든요. 아래로 유계는 역시나 밑에서 막 구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M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얘라고 했으니까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large n이 있어가지고 n이 n보다는 큰 모든 n에 대해서 an과 l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가 얘의 정의였으니까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다 되니까 어떤 특정한 입실론에 대해서도 당연히 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기 때문에 그죠? 입실론이 1일 때도 정의를 성립하죠. 성립을 하니까 어떤 큰 n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n이 있어서 모든 n인 n에 대해서 n이 n보다 크면 일단 만족하는 건 그죠? an과 l의 거리가 우리가 아까 잡았던 입실론 1 숫자 1보다는 일단 작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이제 아이디어 삼아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얘 부등식 풀면 an이 l 플러스 1, l 마이너스 1이고 결국은 반경 l이라는 값 반경 크기 1하고 마이너스 1 이 반경 안에 지금 n번째 이유가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라지 n번째 이유가 라지 n번째 빨간색이었을까요? 라지 n번째 이게 라지 n번째입니다. n번째 이후에는 n 플러스 라지 n 플러스 1, 라지 n 플러스 2가 다 이제 이 안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n이 1일 때만 살펴보면 반경이 1짜리요. 그러면 이런 n은 이미 존재한 n이기 때문에 얘가 1억인지 100억인지 뭐 10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유한입니다. 얘 해봤자. 그래서 n 이후부터는 지금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나머지 이제 들어가지 않은 녀석들을 안 들어갔고 안 들어간 애들이 지금 이제
계속 생기잖아요. 이런 게 이제 n-1개가 있잖아요. 걔들은 다 따로 이제 유한계니까 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지 m을 이제 바로 테이크할 겁니다. 이제 6개가 되도록 라지 m을 유한계니까 맥시멈을 쓸 수가 있거든요. 맥시멈을 잡는데 A1에 뭐 절대값, A2에 절대값 이런 식으로 해서 해봤자 끼케야 A 라지 n까지가 있죠. 그래서 라지 n-1번째까지 다 잡고 마지막에 있는 녀석은 우리가 아까 입실론으로 잡았던 지금 얘 an이라는 애에서 절대값 취해버리면 얘보다는 지금 작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l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n번째 이유는 얘가 지금 전부 다 바운드를 보장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이제 라지 n보다 밑에 있는 부분 녀석들은 얘들이 지금 다 이 크기잖아요. 수열의 높이잖아요. 얘들이 지금 다 보장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라텍하면 뭐 유계다는 얘기는 모든 n이 필요하니까 모든 n인 n에 대해서 an이라는 절대값 크기가 뭐보다 작게 되냐면 라지 n보다는 각각을 작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n번째 이유는 AN들이 전부 다 얘보다 작게 보장이 되고 얘들 지금 N개의 얘들 값들 중에서 제일 큰 놈을 지금 M이라고 우리가 맥시멈이라고 택했기 때문에 N 이하의 부분들 전부 다 이렇게 택해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수열 그러니까 모든 수렴은 모든 수열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한대로 가는 수열도 있죠, 그죠? 모든 수렴하는 수열은 이렇게 바운디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조금 이해가 될까요? 따라서 유계다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명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일단 대우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는 원명제랑 같은 거니까 우리가 대우를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이제부터 앞으로 유계 수열이 아니면 수렴하지 않는다고 수렴이 아니다. 수렴하지 않는다고 보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아래로 닫혀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AN이 N이라는 수열 있죠. 막 무한대로 가버리잖아요. 얘는 유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죽었다 깨도 수렴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수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 발산의 정의죠. 그래서 발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역은 성립할까요? 역이란 것은 유계이면 수렴하냐? 이게 질문인데 그건 그렇지 않죠. 그 발레를 생각해보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너무 당연하게 나오는데 유계이면 수열이 수렴하는가? 요거부터 일단 질문을 던져보면 이게 만약에 true라면 이걸 증명하면 될 것이고 false면 발레를 들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if AN이 유계면 AN이 convergent 수렴하느냐 이 질문이니까 이 명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부정명제를 취해보면요. 이 명제의 부정명제를 취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서 P이면 Q의 부정이니까 유계이고 수렴하지는 않는 그런 AN을 찾을 수 있으면 이게 지금 성립 안 한다. 즉 여기 성립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열을 찾으면 간단하죠. AN은 어떤 게 있어요? 뭐 N이 짝수면 뭐 1을 주고 N이 홀수면 뭐 0을 주는 이런 수열들 있죠. 그러니까 뭐 0, 1, 0, 1, 0, 1 이렇게 하는 이런 수열들은 당연히 수렴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정말로 그렇게 수렴을 하지 않는지 이제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이제 수렴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 수렴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렴 값을 우리가 L이라고 해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뭐 부분수열을 사용해도 될 것이고
짝수 번째가 0으로 수렴하고 홀수 번째가 아니지 짝수 번째가 1로 수렴하고 홀수 번째 수열들은 0으로 수렴하면 그 수렴 값이 다르게 되면 우리는 수렴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는 지금 수렴을 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입실론 델타 논법을 입실론 n 논법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수열의 대수적 정리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수열의 대수적 성질. 뭐 어떤 게 있냐면, AN이 L로 수렴하고, BN이 M으로 수렴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 그 함수에서의 그 대수적 성질하고 비슷한데요. 첫 번째, K가 이미 실수에 대해서, KAN은 일단은 수렴합니다. 그리고 이 KAN은 수렴하니까 수렴 값이 있겠죠. 어디로 수렴하냐면 KL로 수렴합니다. 두 번째, AN 더하기 BN도 수렴을 합니다. 게다가 실제로 이 AN 더하기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은 L 더하기 M으로 수렴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AN 곱하기 BN도 수렴합니다. 각각의 수렴하면요. 그리고 그 AN 곱하기 BN의 수렴 값은 극한값이었던 L 곱하기 M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극한값인 M도 0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하면 BN분의 AN 역시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그 BN분의 AN의 극한값은 아까 극한이었던 N분의 L로 볼 수가 있다. 이게 수열의 이제 대수적 성질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다 봤죠? 마치 스칼라가 이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합에 대해서 째지는 거고 곱에 대해서도 쪼개지는 거고 나누기에 대해서도 쪼개진다. 이제 합과 곱과 나누기 연산에 대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다 이제 연산이 보존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는 4층 연산에 의해서 닫혀 있는 어떤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증명은 뭐 1번하고 3번 이렇게 두 개만 해볼게요. 1번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K가 0일 때는 당연합니다. 왜냐면 KAN 빼기 KL이라는 이 극한은 0 빼기 0이기 때문에 0이 되고 얘는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무조건 작게 되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K가 0이 아닐 때를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가정 자체가 AN이 지금 L로 수렴을 하니까, 그죠?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N이 있어서, N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AN 빼기 L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가 정의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했을 때, KAN이 KL로 수렴하고 싶으니까, 이걸 정의를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은 소이유를 살펴보면, 입실론 양수라고 하죠. 하자도 뭐, 안 써도 되는데, 쓸게요. 자, 그러면 일단 가정에서 지금 그러한 게 있었죠. 지금 그러니까 가정 때문에 아주 큰 n이 이미 있습니다. 아주 큰 n인 n이 있어서 있었을 때 n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n인 n에 대해서 an 빼기 l이 입실론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k분의 입실론보다 더 작겠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작게 만들 수 있잖아요. 절대값 k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죠. 이거 이해됩니까 혹시? 모든 n에 대해서 an하고 l의 거리는 어떤 양의 수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는 얘도 새로운 입실론을 보면 되잖아요. 그죠? 얘도 양수잖아요. 그죠? 0이 아니면서 입실론이 양수니까 얘 양이잖아요. 이 수에 대해서도 항상 입실론 임의에 대해서 그러한 n이 큰 n이 존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성립하는 걸 보일 겁니다. 이거 이다. 따라서 이제 이 n을 그대로 택할 겁니다. 이 n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러한 n을 택하면, 잡으면 증명이 된다는 얘기인데, 체크해보죠. n이 n보다 클 때, an, 지금 k, 이걸 보여야 되는 거죠. kan 빼기 kl이, 절대값은 우리 묶을 수 있죠. 절대값 k에 an 마이너스 l이 되는 것이고, 지금 l은 0이 아닌 어떤 수로 지금 둔거였죠. 그래서 an 빼기 l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확인이 됐으니까 얘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면서 k 입실은 오른쪽은 이렇게 된 거고 왼쪽은 k가 살아있죠. 두 개 곱한다는 얘기고 얘는 k가 0이 아닌 탓에 약분이 되고 우리가 찾는 입실론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좀 하는 건데요. 신기하죠? 정의를 만족했습니다. 얘를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거였고 이 정의가 만족했는지 보면 입실론 양수라고 하자. 그러면 그 n을 이제 n이 존재해서 n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이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했기 때문에 증명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2번은 좀 쉬워서 3번 한 번 더 해보죠. 곱하기에 대해서 보존되는지 똑같이 가정을 사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3번 3번은 뭐였나요? an이 l로 가고 and bn이 어디로 가냐면 m으로 갑니다. 그러면 an 곱하기 bn은 과연 l 곱하기 m으로 갈 것인가를 한번 체크해보죠. 모든 수열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정의를 만족하게끔 이제 만들 건데 아이디어를 먼저 좀 떠올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디어 뭐 말이냐면 이 가정 어차피 또 써봐야 의미가 없고 결국 이미 입시는 적당 n 찾아서 절대값 an, bn 빼기 l 곱하기 m 얘의 거리가 어떻게 해서 입실론보다 작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얘의 적절하게 지금 우리가 an 빼기 l, bn 빼기 m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걔들로서 조작이 되게끔 어떻게 이제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얘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기 원하니까. 그래서 얘를 좀 적절히 우리 식을 아이디를 한번 생각해 보면 an 빼기 l 이렇게 먼저 잡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bn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 지금 얘를 맞춰주려면, 그죠? 그러면 l 빼기 bn이 생겼잖아요. l 곱하기 bn이 지금 살아있고, 그럼 그만큼 더해줘야 되겠죠? 더하기 l bn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요 뒷부분에 마이너스 lm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 이런 식으로 쓰면 l이 또 묶이면서 bn 빼기 m이 살아있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bn, an, 절대값을 다 풀게요, 그냥. an 빼기 l 더하기 삼각부등식 L 절대값 쓰고 bn 빼기 l m이죠.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쪼개져야 될 것 같은 거 보이죠? 이거 혹시 삼각부등식은 아시죠? 삼각부등식 a 더하기 b 임의실수에 대해서 a 더하기 b로 이렇게 더 같거나 크다 삼각부등식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 쓰면 얘가 이제 우리 썼던 가정이 나오고 입실론 될 거니까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bn이 6개인 걸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얘가 이제 m에 대해서 바운드가 되고 그럼 그러한 m분의 입실론으로 얘를 이제 잘라버리고 작게끔 m은 썼나요? 그러면 m1이랄까요? 그 다음에 l도 바운드가 되나?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이제 증명인데 얘도 뭐 m2분의 입실론 이렇게 잡아주면 두 개 약분되면서 날아가고 그럼 두 개 더하면 2 입실론이 되니까 별로 맛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아싸리 2m을 줘버릴까요? 2m 얘도 2를 이렇게 딱딱딱 넣어줘 버리면 약분 되고 2분의 입실론 되니까 입실론 될 것 같잖아요. 아이디어는 이제 이렇게 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러한 n을 잡을 거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런 n을 잡을 거고, 얘는 유괴되니까 그런 n이 있을 거고, 얘도 유괴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되게끔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지금 시간이 몇 분 있죠? 여기까지만 하고 1교시 일단 마치고 계속 진행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진행해 봅시다. 이건 뭐 유명한 거니까, 그죠? 얘를 증명해야 되죠? 자, 증명합니다. 입실론을 양수라 하죠. 가정 써먹어야 되죠? 근데 이제 유괴인 걸 지금 bn하고 이제 얘는 l이 있었구나. 그럼 얘는 m2로 하면 안 되고 l로 해야 됩니다. 그치? 이렇게 이제 교체가 되겠죠. l. 그럼 l이란 건 0이 아닌가요? 지금? 잠깐만요. 네, 뭐 얘를 절대값 l로 잡아도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그죠? 네, 천천히 해볼게요. 생각 뭐 하면 됩니다. 조금 낮추죠. 아이디는 지금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쁘게 쓰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이슈는 양수를 하자. an이 l로 간다는 사실 때문에 일단 수렴하기 때문에 an이 듀얼 an이 수렴 bn이 지금 6이어야 되는 거죠. 이거 쓰려면 그죠? 다시 쓸게요. bn이 수렴함으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6개죠. 6개이다. 즉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n이라는 절대값은 어떤 특정한 m1보다는 작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야기되죠. 아까 6에서 증명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이야기가 됐고 뭐 같거나 작다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이건 이야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an이 l로 수렴함으로 이건 모든 n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죠? an이 l로 수렴하니까 이제 어떤 적당한 큰 n1이 있습니다. n이 있어서 이 n1에 의존해서 n1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이면 an 빼기 l이 거리가 우리가 그렇게 돼도 여기서 잡았죠. 그러니까 얘가 이 m1이란 것은 그런 수가 있으니까 6개이니까 적당한 아주 큰 양의 실수라 봐도 무방하겠죠. 양수가 있다 했으니까 그러한 큰 em1 분의 입실론, 아까 이 던져진 이 입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그러한 n1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조작을 했잖아요. 이거 이해될까요? 입실론에 대해서 얘가 수렴했으니까 이 m1을 이미 갖고 왔잖아요. 이 m1을 갖고 오고 이 m1 분의 입실론이 되도록 하는 얘보다 작도록 하는 그러한 n1이라는 것은 존재하잖아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다 됐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또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L은 뭐 그대로 두면 될 거고 L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할 수가 있나?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편안하게 M2란 이런 녀석을 갖고 오게끔 하려면 L보다 큰 M2가 있을 거고 BN 빼기 M보다 그런 M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잡죠 뭐. 그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대로 하죠 그냥. L이란 게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아르키메데스 때문에 아르키메데스 쓸게요. 아르키메데스에 의해서 아까 우리가 기존에 잡았던 이 L이라는 것이 AN의 극한 아닙니까? 그죠? 절대값 L보다 큰 그럼 먼저 존재성 그렇게 쓸게요. 존재한다 M2 양수로 두고 올게요. 양이 실 수 있어서 절대값 L보다
큰 M2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M2에 대해서 이 M2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는 존재한다 N2가 존재하죠. 존재해서 N인 N2에 대해서 Bn 빼기 M 맞죠? Bn 빼기 M 위에 이 M2 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하는 그러한 M2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N2는 있습니다. 그죠? 이 M2에 의존한 N2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N1과 이러한 N2 중에서 제일 큰 놈을 이제 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 더 만들고 올게요. 자, 만들고 왔고요. 그래서 계속 해보죠. 자, 이제 증명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빨간색이 나왔네. 이제 n을 맥시멈 아까 봤던 자연수 큰 n1과 n2 중에서 큰 놈을 이제 택하면 되죠. 택하면 모든 n인 n에 대해서 이건 자연수 n이라는 얘기고요. 혹시나 이 n이 헷갈릴까봐 두 줄 끌게 이렇게 모든 n이 n에 대해서 if n이 n보다 크면 이제 해볼게요. an, bn 빼기 lm이었나요? lm 자 얘는 정확하게 쓰죠. 이제 an, bn에 마이너스 아까 bn 아까 아이디어 또 봅시다. 잠깐만 ban, bn, lbn, lbn, lbn lbn 빼주고 더하기 lbn 이건 어차피 본전치기니까 있으나 마나 필요 없고 마지막에 lm 이렇게 되는 거고 같은 부등식이고 얘를 이제 서로 상호 부등식으로 쪼갤 수 있죠.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원래 엄청 복잡하죠. 절대값 그냥 한 번에 묶으면서 바로 해도 되죠. 귀찮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bn으로 묶고 상호 부등식 쓰고 이렇게 하고요.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 쪼개고요. 삼각 부등식으로 L, Bn-M 이렇게 쪼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Bn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유기에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M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Bn이라는 유기였으니까 그 유기일 때 아까 우리가 뭐랬죠? 누구? M1이라 했나요? M1. 그럼 M1. M1. 그 다음에 얘는 아까 N이라는 놈이 N1과 N2의 맥시멈이니까 당연히 얘는 M1, 2M, 아까 그렇게 되는 그런 거였잖아요. 얘보다는 가가는 작죠? 아예 작습니다. 그죠? 치울게요. 같거나도. 아예 작죠? 그죠? 더하기 이 L이라는 놈보다 더 큰 M2를 우리가 거기서 갖고 왔잖아요. 아르키미데스로. 그 다음에 2 M2 분의 입실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 2분의 입실론 더하기 2분의 입실론이니까 우리가 찾는 입실론 나왔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개빡시죠? 가볼까요? 정리합니다. 자, 빨간 줄로 해보죠. 자, 얘를 보이는 거죠. 가정은 써먹었고, 가정은 이제 다 써먹어서 필요 없고, 입실론 양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n을 택해야 되는데, 6개니까 그런 m1이 있었고, 또 가정 an이 l로 갔으니까 n1이 있어서, 이 크기가 요 의존한 요 입실론, 이게 또 어쨌든 작은 양수잖아요. 얘보다 큰 그런 n1이 있다 했고, 그 다음 아르키메데스 때문에 m2를 택했고, l보다 큰. 그래서 이 이제 L2가 있어가지고 이 M2분의 입실론 2분의 이거보다 작은 그런 N2가 있다. 그러면 요 두 개 중에서 제일 큰 넘버부터 이제 다 들어가게끔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을 내가 일단 지울게요. 빨간색이 하면 헷갈리니까 정의대로만 지금 쓸 거니까.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들을 삼아서 입실론 양수에 대해서 정의가 만족하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양수에 대해서 n을 택하는 과정이 없냐? 위에 있나 혹시? 그렇죠. 택해야죠. 빨간 줄로. n이 존재했고 이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존재해서 모든 n에 대해서 if 이거이면
이 거리가 작다 입실로 증명 끝. 정의를 만족했죠.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까지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